VM이랑 VM웨어, IT 쪽이라시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 제가 그 개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할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가상머신, 즉 VM은 그냥 방 하나라고 생각하시고요. VM에는 그 수많은 방이 모여있는 거대한 빌딩을 관리하는 최첨단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이 정말 쉬워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방의 문부터 열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가상머신이라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상머신, VM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짜 컴퓨터입니다. 진짜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인 척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하이퍼바이저라는 아주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얘가 실제 서버 위에다가 이 가짜 컴퓨터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VM은 자기가 가짜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진짜 독립된 컴퓨터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운영체제도 깔고 앱도 돌리고 할 거 다 하는 거죠. 아니 근데요, 멀쩡한 진짜 컴퓨터 놔두고 왜 굳이 이런 가짜 컴퓨터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게 뭐 장난감도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거대하고 또 아주 비싼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어마어마한 자원의 낭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기업들이 진짜 비싼 돈 주고 엄청난 성능의 서버를 들여놨거든요. 근데 정작 쓰는 걸 보니까 그 능력의 고작 10%, 20%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페라리 뽑아놓고 동네 마트 갈 때만 쓰는 격이죠. 돈 낭비, 공간 낭비, 전기 낭비.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내놓은 기가 막힌 해결책이 바로 서버 가상화였어요. 아까 말했던 그 하이퍼바이저라는 녀석이 물리 서버 한 대를 케이크 자르듯이 논리적으로 싹둑싹둑 잘라서 여러 개의 VM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요, 낭비되던 서버 자원을 꽉꽉 채워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개발자들한테는 마음껏 실험하고 망가뜨려도 되는 안전한 실험실까지 생긴 셈이고요. 완전 일석이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인 방들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방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면 이걸 대체 누가 어떻게 다 관리하죠? 여기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VM웨어가 무대 위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VM웨어는 가상머신, 즉 VM이 아닙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VM웨어는 이 수많은 VM이라는 방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만들고 관리하고 또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 건물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 이름이자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 제품 이름이 바로 vSphere입니다. 이 vSphere라는 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쉬워요. vSphere 안에 ESXi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랄까? 워드나 엑셀 같은 개별 프로그램입니다. VM이라는 방을 실제로 만드는 망치나 톱 같은 기본 도구죠. 근데 진짜 핵심은 V센터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바로 중앙 관제실이에요. 이 V센터가 있어야 수많은 ESXi 서버와 그 위에 VM들을 한눈에 보고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똑똑하게 굴리는 모든 자동화 기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ESXi는 공짜라던데? 그럼 V센터 없이 그냥 ESXi만 쓰면 안 되나? 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해야 VM웨어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V센터가 없으면 그냥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VM웨어가 자랑하는 마법 같은 기능들을 단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서버가 뻗어도 알아서 복구 안 해줘. 한쪽에 일이 몰려도 알아서 분산 안 시켜줘. 아까 그 빌딩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이건 그냥 보안 시스템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엘리베이터 관제 시스템도 없는 깡통 뺑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V센터라는 두뇌가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슈퍼파워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빌딩을 지키는 핵심 기술들이죠. 자, 첫 번째 위기 상황입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물리 서버 한 대가 갑자기 팍 하고 죽어버렸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데이터 센터 관리자한테는 정말 악몽 같은 순간입니다. 그 서버 위에서 돌아가던 수십 개의 VM, 즉 방들의 불이 일제히 다 꺼져버린 거예요. 이때 출동하는 첫 번째 슈퍼파워가 바로 HA, High Availability,
우리말로는 고가용성입니다. 일종의 비상 자동 복구 시스템인데요. 얘가 뭘 하냐면 24시간 내내 모든 서버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놈의 심장이 멎잖아요? 그럼 즉시 그 서버 위에 있던 VM들을 다른 멀쩡한 서버로 옮겨서 자동으로 다시 켜줍니다. 물론 재부팅하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의 다운타임은 있지만 사람이 달려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리 복구되는 거죠. 두 번째 위기 상황. 이번엔 서버가 죽진 않았는데 한 서버에만 일이 엄청 몰려서 막 버벅거려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서버들은 팔짱 끼고 놀고 있네요? 이거 딱 마트 계산대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에만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다른 계산대는 텅 비어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 비효율적이고 성능도 뚝 떨어지겠죠. 이때 등장하는 두 번째 슈퍼파워가 바로 DRS, Distributed Resource Scheduler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하는 일은 간단해요. 똑똑한 교통정리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RS가 전체 서버들의 CPU랑 메모리 사용량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저쪽 서버가 너무 힘들어하네 싶으면 V모션이라는 순간이동 기술을 써서 그 서버에 있는 VM 몇 개를 한 단 옆 서버로 쓱 옮겨버립니다. 그것도 서비스 중단 없이요. 사람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진짜 똑똑한 두뇌. 자, 이제 마지막 끝판왕급 문제입니다. 정말 만약에 단 1초의 서비스 중단도 용납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라던가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시스템들한테는 아까 그 HA가 해주는 몇 분간의 복구 시간조차 영원처럼 느껴질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HA와 FTA 클래스가 갈립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HA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의 문제고요. FT는 애초에 사고가 터져도 아무도 모르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게 바로 마지막 슈퍼파워, FT Fault Tolerance, 무중단 기술입니다. 이건 그냥 궁극의 보호막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중요한 VM 하나를 다른 서버에다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복제해서 쌍둥이를 만들어둬요. 그냥 복사가 아니라 하는 모든 행동을 1mm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따라하는 살아있는 쌍둥이인 거죠. 그러다가 만약 원본이 있는 서버가 쾅 하고 터지잖아요? 그럼 그 즉시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쌍둥이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용자는 서비스가 끊겼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FT의 위력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과 건물 관리 시스템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 표 하나면 사실 오늘 내용이 다 정리됩니다. VM, 즉 가상머신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하나의 방이고요. 그 방의 역할은 앱을 돌리는 거죠. 반면에 VM웨어는 그 수천 개의 방을 관리하는 빌딩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물리 하드웨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동화를 책임지는 게 목적인 겁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방이 없는 텅 빈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대로 방은 수백 개인데 관리 시스템이 엉망인 빌딩은 그냥 재앙이죠.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현대 IT의 완벽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컨테이너다 뭐다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방과 관리 시스템의 관계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과연 미래의 데이터 센터라는 빌딩 안에 방들은 지금처럼 VM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방이 등장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